고3은 이미 이 레벨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공부법이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고2만 해도 약간의 희망이 있고 고1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수시가 안 됐으면 정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국어에서만큼은 월등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국어 공부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내신의 취지를 아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신 취지 자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성취도 평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수업 내용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방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는 거, 다양한 국어 공부법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고요. 먼저 늘 얘기 드렸지만 내신학원은 네, 저는 학원에 대해서 나쁜 내신학원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빼앗는 거. 중학교 때까지는 최대한 진도를 뽑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이건 혼자 하기 버거운 몇 가지 과목, 코칭을 받아야 되거나 스케줄링을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좀 의욕이 떨어지는 과목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학습이 된 친구들은 내신학원은 그런 면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약간의 방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잘하는 학생인데도 예를 들면 갑자기 내신학원을 간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1등급을 못 얻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학원 의존도라는 게 생겨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해이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날이 서서 수업을 듣는 것들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수업 집중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졸지 말 것. 그리고 수능은요,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만 시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적인 것에서 분명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등급을 위해서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기 너무 중요합니다. 프린트 교과서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필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당일 복습 너무 중요합니다. 메타인지 학습을 위해서 보통 이제 백지 인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다양하게 본인이 수업 시간 내용을 다시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공부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신평가 문제지 같은 거를 풀면서 꼭 시험 보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시험 기간 회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등급들이 갈라지게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부 센스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표를 만들고, 합리적인 계획표를 만들고 이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공부를 넓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늘 시험 직전 볼자료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야? 1번 교과서, 2번 교과서 필기, 노트 내지는 여백, 3번 자습서, 4번 평가 문제집, 5번 선생님 프린트, 6번 선생님이 내준 수능형 문제 어디. 또 뭐가 있을까? 없네. 그럼 거기서 더 확장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한 번 다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될지를 대략 계산하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될지를 대략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볼 때는 무조건 스캐닝 하는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본다는 거는 이 전체를 보는데 2-3시간이면 끝나요. 툭툭툭툭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답을 바로 봐도 돼요. 지금은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2번이나 스캐닝 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를 안 상태에서 본문을 보게 돼요. 그러지 않고 외우고 문제를 풀면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그냥 50%의 노력으로 외워지고 안 중요한 것도 50%의 노력으로 외워지거든요. 그럼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문제를 본 다음에 이걸 보면 예를 들어 주제, 제재를 자꾸 문제에서 물어보더라, 아니면 시적 표현을 자꾸 물어보더라, 아니면 문법에서 의문론인데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라. 그러면 끝소리 규칙만큼은 이건 확실하게 외워야 되겠군. 예측이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 유형을 보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암기를 다 하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풀려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알고 모르는 문제를 대비를 할 수 없으니 거꾸로 이렇게 방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보시는 방법 굉장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출제 경향에 따른 대처법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중등 국어, 내신 국어는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고등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100점 100패예요. 수박씨를 아예 발라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유형 자체도 이제는 이번에 제가 아이들 문제를 다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수능형 문제식으로 다 출제가 되고요. 선지 자체도 아예 수능형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나 아니면 정말 전반적인 독해력을 묻는 문제로 많이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자, 자습서 내신 평가 문제지 족보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요. 제발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해설서를 정독하는 과정까지 가셔야 해요. 보통 채점 정도 하고 해설서를 안 읽고 그냥 오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고 반드시 해설서를 정독해서 내 생각과 출제자의 의도를 맞춰보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것.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내신 성적이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거의 킬러 문제가 문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그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책을 회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1학기 때 의문론, 2학기 때는 표준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 학교 시험 범위는 거의 외운다시피 해야 돼요. 그냥 영어 본문 외우다시피 똑같이 외우는 거죠. 문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영어 문법을 우리가 정리하듯이 국어 문법을 방학 기간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용해서 꼭 암기하고 가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나올 것 같지 않은 부분까지 챙기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해당 시인의 다른 작품을 살핀다든지 또 아니면 그 작가의 인생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미리미리 좀 봐놓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기출을 통해서 이 학교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5번 같은 경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실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습서나 학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학교 선생님과 설명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학교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문서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전체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죠. 보는 눈이 손을 있을 들고 때. 왜냐하면 네. 둘이서 물어보면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거 골치 아파요 진짜로.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국어에서. 왜냐하면 그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이 선생님의 주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문제집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문제집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구제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전체 학생 성적표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를 될 수 있으면 잘 해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구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 수준으로. 근데 물론 그래서 내가 등급이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등급이 딱 떨어진다고 그러면 국어 5단이거든요. 5단위에서 등급 하나가 떨어지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올린다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학생 중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어느 학교는 선생님이 아예 질문을 안 받으시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자습서 내용이라든지 미리 다 정독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국어 공부를. 시험 기간에 몰려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날이 서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원을 가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 내신학원 왜 다니니? 물어보면은 필기를 구할 수가 없대요. 자기네가 뭐 예를 들면 3명의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시는데 다 선생님들 필기가 다 달라서 그걸 내가 모을 수는 없고 그냥 학원 가서 편하게 해결을 한다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뭐 스터디 그룹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능동적으로 자기가 수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꼭 확보하셔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아이들이 서술형을 참 못 적어요. 그랬을 때 이건 수학과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서술형 예상 문제가 분명히 선생님들도 힌트를 주시거든요.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고 정답을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내신 1등을 위한 국어 공부법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수시 준비를 하든 그 친구가 정시 준비를 하든 무조건 국어 내신을 1등급 목표예요. 학생들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제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그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은 국어 내신은 무조건 1등급. 왜냐하면 비문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들 있죠. 언매라든지 화작이라든지 그리고 문학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꼭 국어 내신을 1등급을 맞자 목표로 하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국어 내신만큼은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줘요. 의과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1학년 내신이 3등급 정도나 2등급 중후반 정도 되면 수시로 간다는 거는 거의 의과대학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커트라인에 걸리지 못하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 준비를 해야 돼요. 국어는 수시를 준비하는 애하고 똑같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법책을 아무리 회독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고사에 문법이 나왔을 때 집중력만큼은 회독을 못해요. 내가 시를 아무리 시 문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때 시를 통으로 외우면서 집중적으로 주제, 제재 분석하는 만큼은 수능 문제집으로는 안 돼요. 그 집중력이 안 돼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해서 만점을 받겠다 하고 그건 정시 공부하는 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시 공부하는 아이도 국어만큼은 절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하고요. 근데 국어는 철저하게 포기 없음. 비문학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학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수능도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의대 가는 마지막 키는 결과적으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비문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학하고 문법은 뭐가 해결해준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못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문학이 약해요.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5번만 보면 문학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대충 시키질 않거든요. 학교에서도. 맞아요. 근데 비문학만큼은 끝까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의대를 가겠다는 애들은 초1부터 고3까지 비문학만큼은 내가 머릿속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비문학. 요거를 딱 갖고 있으면 되고요. 고등학생은 공부를 다 끝나고 비문학이 아니고 고1 때부터 비문학. 왜? 마지막에서 거기서 만나요. 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자습서랑 그리고 해당 제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같이 공부하는 거 너무 필요하고요. 문학, 비문학, 문법, 수능형 내신 문제가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는 정시가 이제 비중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 학교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그 기출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에서도 비문학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에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어만큼은 시험 때, 시험이 아닌 때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수능형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전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간만 모아놓은 문제집 많이 있거든요. 수능형 문제집.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고전 시간은 창기파란가부터 시작해서 관동별까지 순서 시간 순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찾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내 학교 진도하고 맞는 수능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될 거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을.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그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문법은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백인의 지혜 플러스 다담이라고 해줬잖아요. 문법은 그야말로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 진도가 어딘지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출문제 플러스 수능형 문제,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고2, 고3. 왜냐하면 봐야 돼요. 그 문제집은 보통 작년 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친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거 프린트 다운 해가지고 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 문제나 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 시나 문학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섬세함은 필요한 게 선생님들이 이거를 찾아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판사에서 나온 거 이외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문제를 그 EBS나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하는 노력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거조차도 다 내신의 어떤 평가 요소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성실도나 아니면 노력 정도를 또 그 내용으로 보시기 때문에 최근 문제들 꼭 다운받아서 해당 사항을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비중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정시로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3을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고1, 고2는 문제 패턴이 정시 패턴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예 어디에서 보고 내겠다라는 식으로 그 매달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따오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고지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정시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네. 문법 얘기하겠습니다. 문법은 일단은 교과서 암기가 필수예요. 해당 범위에 하는 그 교과서 암기는 너무 필수고요. 참고로 이제 가장 많은 예시가 들어있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서를 꼭 다운받으셔서 거기 예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정도는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선생님들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세요. 백인의지의 문법을 암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엄매의 기출 해당 부분 문제나 이런 것들의 해설을 꼭 암기하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단어 주고 여기에 있는 의문을 다 찾아 적고 이유를 설명하고 의문에 관계된 설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관련되게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따박따박 준비를 해놓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국어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교재들을 다 손꼽아 봤거든요. 자습서, 교과서, 내신 평가 문제지,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내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이 정도가 답니다. 요 정도라고 하면 중간고사 볼 때까지 문제가 한 200문제도 안 될걸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매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보면 외우는 암기 과정만 없다면 이 문제를 다 푸는데 5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어 내신에서는 중상위권하고 최상위권하고 차이가 없다면 여기서는 3등급도 뜰 수 있어요. 최상위권이 3등급도 뜰 수 있다니까요. 이런 과목이 두 과목 있다고 그랬죠, 제가? 국어하고 뭐라고요? 국사. 의대 갈 최상위권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국어, 사회, 국사에서 컷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수학과 영어나 과학에서는 컷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중상위권 애들이 얘네하고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못 좁혀요. 어휘력서부터 시작해서 물화생까지 다 하는 애하고 중등과학만 하는 애하고 이 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국어 내신교재, 수학 내신교재 딱 보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도 5단위, 국어도 5단위라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국어를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중상위권 아이들은 건너뛸지도 모를 거.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주 이상한 거는 학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집중력이에요.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들만 그리고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통으로 다 외우겠다라는 마음까지 갈 정도로 가야 되는 게 수능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내진 않고요. 빵꾸를 딴 데 뚫어요. 맞아요. 기출문제에서는 기억에 뚫었는데 기억은 분장을 써주고 이쪽을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시험 범위는 푸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바꿔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하면 뭐 중상위권하고 나하고 갭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해당되고 3학년은 이제 마무리 작업 짓자고 하는 건데 문학과 문법은 내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고등학교 2, 3학년이면 다 해결 끝난다. 과정만 밟자. 근데 비문학은 고1부터 무조건 대책을 세우자. 자, 요게 핵심입니다.